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거래일간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낙폭이 확대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6포인트 하락한 162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8포인트 하락한 48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에 나선 가운데 기관과 개인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91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9억 원, 기관 870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23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9억 원 소폭 팔고 있고요. 기관이 20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 매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36계약 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수에 있습니다.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71억 원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합니다만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0.42% 내려가고요. 중형주 0.4% 밀립니다. 소형주 0.3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르는 업종 살펴보면요. 의약품이 0.6% 소폭 오르고요. 섬유유복도 0.5%대 오릅니다. 전기가스와 기계 모두 0.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의료정밀이 1.79%로 급락합니다. 증권업도 1.48% 밀리고요. 은행업도 1.34%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수창고도 1.3%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도 0.98% 내려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0.7% 종이목집도 같이 나란히 0.7% 조정받고요. 건설업이 0.68%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에 이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포스코 0.69% 밀리고 있습니다. KB금융 0.16% 내려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보합권에 들어가 있네요. 신한지주 1.5%대로 큰 폭의 조정받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31% 조금 오릅니다. LG화학이 0.4%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LG그룹주가 미국 이스트맨 코닥의 유기발광 다이오드의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LG그룹 계열사 등 OLED 사업에 관련된 이들이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죠. SK텔레콤도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LG 1.27%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 1.6%대 조정받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닉스 2개월 만에 다시 2만 원 주가를 회복하면서 이 본격적인 오전의 상승 궤도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가 강화되고 있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0.5%대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1.9%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도 0.9%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1.18% 내려가고 있고요. NHN이 0.5%대 상승합니다. 단기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면서 오늘 증권사들의 호평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0.68%, 0.34% 내려가고요. KTNG 0.4%대 밀립니다. 기업은행이 2.46%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0.52%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기아차 모두 1.2%, 1.3%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0.12% 소폭 오르는 가운데 메가스터디가 1.49% 크게 조정받습니다. 셀트리온 1.79% 오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1.2% 조정받습니다. 태웅 0.13% 조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동서, 소디프 신소재, 네오이즈게임즈, CJ호쇼핑 모두 1%대 하락 보여주고요. 태강이 2.07%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1.56%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성광밴드와 GS홈쇼핑이 나란히 0.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0.93%로 상승하고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도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0.3% 하락하고 있는데요. GS홈쇼핑은 MBCT 조가 판매하는 2010년 무한도전 달력 판매기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호스데이터 0.5%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네오스미테크 0.99%, 1% 가깝게 오릅니다. 차바이오는 1.83% 오르고 있고요. 유니슨, SK컴즈 모두 2%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도 3%대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1.92% 내려갑니다. 인터파크도 0.86%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4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작용으로 이 소폭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면서 혼재세로 마감한 미증시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출회되며 약보합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전일까지 6거래일 동안 1조 1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일 동안 1만 7천여 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방향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가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하이닉스 등 대형 IT 기업들을 위주로 순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장비업의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의 강세인데요. 유진테크, DMS,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그리 움직임이 없지만 한화그룹이 모든 M&A나 IPO 활동을 중단하고 대한생명 IPO에 모든 영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수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 및 업종 검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폭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견조한 매수 공세의 상승 전환을 끊임없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 안착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뚜렷한 매수 주체도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전일까지 6거래일 상승에 따른 지수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판단인데요. 지수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쿼트러블 위칭데이가 있는 한 주입니다. 옵션 시세상 풋옵션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수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풋옵션 시세가 나올 때 대형주의 매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단기 매매가 유효한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강한 대한항공, 하나투어, GS홈쇼핑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고요. 베이시스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1624포인트 선에서 강한 지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1630포인트 선에서의 저항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무난히 지나간다면 1차적으로는 1670포인트 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무난히 지나간다면 1670선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말 랠리를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연말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까요? 예, 전일 추천 종목이었던 한국타이어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지만 개별적으로 업종과 테마 내의 종목들은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어 연말까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되 IT 대형주들은 금일 5일 이평선 이탈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는 조정시 매수하고 금일 매수는 중소형주 및 후발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LED 관련주 및 2차전지 테마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LG이노텍인데요. 최근 실적 우려감과 유상증자 가능성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확인하여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공장 증설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 현금 회수 등의 우려감은 존재하지만 내년 LED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만원으로 설정하고 10만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돌파한다면 11만원 선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변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1.4% 조정받고 있고요. 항생지수 0.86% 내려갑니다. 홍콩 H지수도 0.98% 밀리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도 0.33% 내려갑니다. 베트남 지수 2.37%로 급락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만이 선방합니다. 0.0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도 0.42% 조정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규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 약밥으로 출발한 중국 증시 낙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비 관련주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또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하락세로 관련주들 모두 약세입니다. 중국 정부가 도시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부동산 개발주들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 출발 후 이제 낙폭을 확대하는 전개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300포인트를 넘자 이제 가격 부담감이 확대되며 금일 3,300포인트 이제 하향 돌파하며 연주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석유, 석탄, 은행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한편 중국 최대 이제 부동산 개발 기업인 이제 망과 기업이 올해 매출이 600억 위안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페이장 홍 소장은 이제 내년 수출입 무역 증가율이 약 10%를 기록하게 될 것이며 수출 무역 증가율은 15% 안팎에 달할 것이고 내년 수출입 무역 규모는 2008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대외 무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1월부터 10월 무역 흑자가 1,500억 위안 달러이고 한 해 동안 이제 약 1,900억 이제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금일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심리적 고비의 3,300포인트를 회복한 피로감과 금주말 발표될 이제 수출입 통계 등 11월에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판별하고 싶은 시장의 분위기가 강해지는 가운데 매수세는 이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금융 완화 정책의 지속이 호재로 작용하며 금일 이제 3,300선 부근에서 이제 혼조 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월 5일에 시작된 2009년 경제공작회의가 어제 폐막을 했었죠.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0년 전인대에서 논의된 내년도 경제정책 주요 원칙들을 논의하는 회의로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였을 텐데요. 주요 내용과 또 자세한 특징적인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선제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재정 적자 규모는 1조 이하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이제 정책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보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앞서 열린 11월 중앙정치국회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보장성 주택 강화, 이제 투기성 주택 규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 변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수 확대 강조를 했는데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이제 내년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점을 발전 방식 전환에 둔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히 내수를 이제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밝혀 이전보다 소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기존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소비에 대해 이제 좀 더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전장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금일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이제 전일 대비 0.5% 하락한 11,116.35에 오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일 증시는 전일 이제 벤 버냉킹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는 강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수출주 주도하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새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7조 2천억을 이제 책정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2010년 참여한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가 경기의 하강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제 엔고에 대한 이제 경계감과 따른 이제 최근 상한가가 이제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이제 배경으로 1,250선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분석되는 가운데 전일 미국 시장의 이제 무거운 흐름도 반락의 염려를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주력주 일부의 고가 갱신 종목도 나타나고 있어 가격 부담에 따른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며 약세를 연출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임용권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균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에 가전제품과 식료품 등 주요 품목의 물가가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 등 내년에 철강 가격이 올라 이와 관련된 자동차, 건설, 가전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중 전력 소모가 많은 품목에 5%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용량 TV와 에어컨, 드럼 세탁기 값이 인상됩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방콕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은 4만 원, 유럽과 미주 등은 2만 원의 유류 할증료가 더 붙을 예정입니다. 설탕값도 급등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주요 식료품 물가가 10% 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소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 11일 시한이 되면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위기와 맞물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도입됐습니다. 관련법이 통과된 작년 2월 10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기업 향수 슈퍼마켓 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사업 조정 신청 대부분이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 조정 신청 가운데 자율 조정 기간인 120일을 넘긴 사례가 34.5%인 반면 자체 타결은 9.5%에 그쳤고 나머지도 자율 조정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8월 SSM 사업 조정권이 각 시도에 위임되면서 자율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른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사업 조정심의위회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사 아이폰의 국내 출시로 무선 인터넷 수요가 폭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동통신업계가 무선랜 와이파이에 대한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유선 인터넷 끝단에 접촉 장치인 AP를 설치해 반경 수십 미터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설비지만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수익성이 불투명해 그동안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은 그동안 수익성이 없는 와이파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고 최근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합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LG통신 계열도 4G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방향과 별도로 와이파이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T는 현재 유료 무선랜 서비스 지역인 네스팟을 전국에 13,000개 운영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5만 개에서 6만 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8포인트 하락한 1629.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7포인트 하락한 486.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급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최근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금통위가 예정인데다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져 있어서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